이게 기록하는 것의 목적이 회고하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적어도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내가 오늘은 시작점과 끝점을 기록했어. 왜 할 수 있었지? 못한 날은 왜 못했지? 왜 내가 이걸 하고 싶지 않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해요.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걸 먼저 보여드리면은 압도당하실 것 같아서 마케팅 대행사의 그냥 평범한 직원분 생산성 관리 시트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지금 매일 하는 업무와 이제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 업무들을 구분하고 계세요. 왼쪽 열에 그런 거 이렇게 돌발 업무들은 돌발 업무로 체크가 따로 되고 계시죠. 그리고 업무도 중요도와 난이도를 점수를 매기고 계시죠. 그리고 업무의 종류도 지금 보면 상품별 데일리 광고 성과 리포팅이라는 업무를 이렇게 여러 단계로 쪼개고 계시죠. 1번, 2번, 3번까지. 그쵸? 그리고 실제 예상 시간과 소요 시간 적히고 계시고 실제로 그 사이에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 근데 이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 포맷을 채우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채우려고 하게 되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업무를 계획하셔야 되거든요. 투두리스트를 써야 되잖아요. 직원들은 투두리스트 작성하면은 계획한 일을 계획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마 없으실 건데 이 업무 일지밖에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쓰라고 하면요, 나중에 이걸 계속 업무를 하면서 시작점과 끝점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100% 어떻게 하실 거냐면 그냥 몰아서 쓰실 거예요. 그럼 이건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정말로. 계속 처음에는 뭐 시작, 뭐 끝, 뭐 시작, 뭐 끝 이렇게 적으면서 예상 시간과 소요 시간을 적으시면서 이분도 처음엔 그랬어요. 볼까요? 이거 보세요. 시트가 되게 단순하죠. 업무명, 시작 시간, 끝난 시간, 소요 시간 이렇게만 적으셨잖아요. 이게 점점 거쳐가면서 바뀐 거예요. 이 회사는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다 이렇게 생산성 관리를 해요. 보면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이 밑에 이걸 적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6월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소진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서 급건으로 들어온 업무가 아닌 이상은 최대 퇴근 시간 기준 1시간 후까지 마무리하고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 중이다. 이런 회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그걸 실행하세요. 보면은 자, 휴식이 없어요. 이분 생산성 관리 시트 보면. 그쵸? 제가 휴식을 하라 그래서 이날을 한번 쉬었네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휴식이 이렇게 패턴으로 있는 게 보이세요? 체계적으로 휴식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 자신의 역량을 판단하고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 1단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1단계가 쌓이면 편한 템플릿을 결국은 만들게 되실 거예요. 꼭 저게 아니더라도요. 그거는 제가 이제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잘 되고 있는 회사의 생산성 관리 시트를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따라하고 싶거든요. 이게 좋아 보이니까. 이 구색을 갖추는 게 너무 이거 괜찮은데? 이거 정말 우리 직원도 시켜봐야 되겠는데?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씩 생긴 거예요. 구색들이. 필요에 따라 생긴 거고, 그래서 이제 나는 아침에 계획할 수 있는 업무와 계획하지 않는 업무들이 구분되고 투두리스트들의 이제 중요도와 난이도의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고, 그래서 저 시트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내가 지금 이 단계를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저 시트를 기입하게 되면 업무를 하면서도 순서가 계속 바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의 점수를 매긴 것도 계속 이제 점수가 조정되어야 될 것 같고, 예상 시간과 실제 걸린 시간은 당연히 트래킹이 안 되죠. 업무의 순서가 계속 바뀌고 사이에 들어온 업무들이 계속 생길 테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결국은 그냥 이 생산성 관리 시트에 시작점과 끝점 기록하는 거 전부 다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일기 쓰듯이 업무 일지를 퇴근할 때 쫘라락 쓰는 상황이 생겨요. 이거는 내가 감시 감독하는 용도로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나 자신의 어떤 역량,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원이 이 생산성 관리를 한다 그러면 믿음을 전제로 하셔야 돼요.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보여주시는 게 좋고, 그게 없으면 저희가 다음 진도를 나가는 게 좀 무의미해요. 왜냐하면은 생산성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형태의 시트를 내가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100% 중간에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이걸 지속할 수가 없어요. 한번 제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포기하는지 그 순서를 얘기해 볼게요. 원래는 업무의 시작점과 끝점을 기록하면서
내가 미리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퇴근하기 전에 하루 일을 취합해서 회고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전에 보여드린 시트로 구색을 채우려고 하면 이걸 정확히 반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도와 난이도에 점수를 매겨야 되잖아요. 일단. 그럼 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계획을 해야 되죠. 예상해야 되고 업무를. 쭉 리스트업해서 적기 시작해요. 내 계획대로 하려고. 그리고 점수도 막 중요도 가중치 막 5점 만점에 5점 뭐 난이도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예상 시간도 쭉 옆에 미리 적어놔요. 근데 사람이 그 일이 계획대로 되나요? 그것도 이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자일수록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죠. 대부분. 머릿속으로 상상한 건 대부분 현실로 안 이루어져요. 왜냐면 실제로 모든 일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부터 파생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촘촘하게 짠 건 거의 마치 초등학생이 방학생활 계획표 짠 것처럼 거의 지켜지지 않는 일들로 그냥 계획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사이 순서가 계속 바뀌고 이 사이에 다른 업무들을 비집고 들어오면 내가 이 시트를 계속 수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 얼마나 귀찮은 일이냐면 지금은 그냥 뭐 시작, 뭐 끝 이렇게 적는 것도 까먹잖아요. 이거는 그걸 아예 꼴도 보기가 싫어져요. 순서를 막 밑으로 내렸다가 그 사이 업무 넣었다가 다시 올려 붙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점점 어떻게 되냐면 퇴근할 때까지 그냥 공란으로 남겨뒀다가 대표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제 막 몰아서 쓰는 거죠. 이거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이렇게 합니다. 대표이사도 심지어 이렇게 해요. 네, 이 좋은 포맷에 맞춰서 생산성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 생산성 관리 1단계를 하시면서 매일 하는 업무와 가끔 하는 일들이 구분이 돼야 내가 매일 하는 업무들은 그게 비로소 투두리스트들이잖아요. 회사 매출에 기여를 하는 업무들. 그런 거에는 당연히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점수를 매길 수 있겠죠. 그 외에 들어오는 업무들은 다 돌발 업무들이고요. 그 돌발 업무들은 시작점과 끝점 계속 기록하셔야 되고요. 내가 예를 들어 커피 마시기 시작 적고 다 마신 다음에 끝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내가 확인하고 싶잖아요. 다음 업무 하기 전에 커피 마시는데 시간 얼마 썼는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바로 확인하면 업무 시간이 갑자기 단축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근데 우리가 생산성 관리 1단계를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그런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소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평소대로 하시는 거예요. 평소대로 하시되 시작점과 끝점을 적기만 하는 거예요. 그 퇴근 전에 제가 그거를 확인하잖아요. 커피 마시기 시작과 커피 마시기 끝을 보고 내가 커피 마시는데 난 한 30분 정도 쓴 것 같아. 그럼 예상 시간에 30분을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나는 이제 마케팅 전략을 계획했는데 이거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 그럼 3시간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실제 시간을 계산해서 보면 내가 예상한 시간과 실제 걸린 시간이 차이가 나는 업무들이 있고 안 나는 업무들이 있겠죠. 안 나는 업무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건 당연하지. 이건 내가 얼마를 해왔던 일인데. 차이가 나는 일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다고 생각하는 일일수록 아마 오래 걸리실 거고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일수록 빨리 끝날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일수록 집중을 잘하는 요인도 반영이 되지만 중간에 생략되는 과정들이 많아서 업무를 종결했지만 아마 다음날에 이슈들이 분명 생길 겁니다. 수정해야 되는 것들이 막 생기거나 돌발 상황들이 그 업무들 때문에 생길 거예요. 반면 업무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거예요. 내가 쉽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루의 계획이 꼬이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잘 메타인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고할 때 커피 마실 때 시간은 30분 정도 쓴다고 생각했는데 왜 10분밖에 안 썼지? 내일은 커피 마실 때 30분은 쉬자. 확실하게 쉬자. 이런 것들을 목표로 잡는 거죠. 그러면은 행동이 좀 바뀌겠죠. 30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